안녕하세요. 오늘 비즈니스 매너 강의를 담당할 오하나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온라인 취업 캠프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직장에서 지켜야 될 비즈니스 매너. 여러분들이 이제 곧 사회생활도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와는 조금 다르게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지키면 좋을까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비즈니스 매너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담당할 오하나 강사이고요. 강의를 하기 전에는 저도 일반 회사에서 10년 정도를 회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겪었던 이런 경험들도 한번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직장 생활에서 어떤 부분들을 지키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이런 순서로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 매너가 과연 뭘까?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 매너가 오늘 주제잖아요. 즉 비즈니스를 할 때, 서로 일을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매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 사실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많이는 못 가져왔고 좀 간단하게만 가져와 봤습니다. 인사와 소개할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존댓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전화 응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업무 중에 우리가 약속은 어떻게 잘 지켜야 할까? 이렇게 큰 종류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매너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매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매너와 에티켓이라는 두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좀 다를까?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매너와 에티켓. 우리가 매너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존중과 배려의 의미로 내가 배려해 주는 것을 매너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에티켓은 상식이에요.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것이 바로 에티켓입니다. 또 저희가 매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 매너가 좋아, 매너가 나빠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에티켓의 경우는 있다 없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즉 이 에티켓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상식인 반면 매너는 내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조금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가 좀 배려해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너와 에티켓에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즈니스 매너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상대방을 위해서 존중과 배려의 의미로 행동을 하는데요. 이 행동을 저희가 비즈니스적인 상황, 즉 공적인 상황, 업무적인 상황에서 내가 상대를 어떻게 배려해 줄 수 있는가가 여러분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사회인이 되실 거잖아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이런 사람은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아마 해보셨을 건데요. 사실 사회도 회사, 학교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랑 좀 일해보고 싶으세요?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많이 접하셨을 거고, 주변에 이제 직장 생활하는 선배나 뭐 언니, 오빠 있으시다면 아마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직장 동료 중에 같이 일하고 싶은 직장 동료 한번 어떻게 답변했는지 저희가 알아볼까요? 가장 많은 표를 받으신 분들은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한 동료였어요. 네, 의사소통 능력. 이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서로 잘 통한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내 이야기도 잘 전달하는 게 바로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요.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뭐 융통성을 발휘해 준다든지 능력이 우수해서 배울 점이 많은 사람, 그리고 항상 웃어서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매너가 몸에 밴 사람,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매너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쓰여야 될 매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와 소개 매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인사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어디에 들어가시게 될 경우에 이 인사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을 평가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신입사원은 업무 능력이 엄청 뛰어나다기보다 앞으로 배울 것이 더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일을 잘한대, 스펙이 굉장히 좋대, 이것보다 인사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들 신입사원일 때는 이거 하나로도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 인사를 하실 때는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시고 웃는 모습으로 인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서 또 주의하실 점은요. 인사말을 먼저 하시고 그 뒤에 고개를 숙이시는 건데요. 제가 인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인사가 있고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말을 먼저 하고 고개를 숙이라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인사 같은 행동인데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입으로 먼저 인사말을 하시고 그 다음 고개를 숙이시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바로 인사를 하실 경우에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말을 먼저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인사의 종류에는 제가 3가지 정도를 가져와 봤는데요. 목례, 보통례, 정중례 이런 언어는 사실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각 인사의 종류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례인데요. 목례는 그냥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이렇게 가볍게 인사하는 것을 목례라고 합니다. 사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사 중에 하나가 바로 목례인데요. 비즈니스 상황에서 직장 내에서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처럼 좁은 장소에 있으실 경우에 굳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목례로서 저희가 인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이나 식당 등 아주 개인적인 장소에서 마주치셨을 때도 굳이 찾아가서 큰 소리로 인사하시지 않고 목례로 간단하게만 표현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고요. 저희가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에 이 사람을 여러 번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 사람 만났는데 점심에 또 만나고 저녁에 또 만나고 그럴 때마다 굳이 큰 소리로 인사말과 고개 숙이는 것을 계속 하실 필요 없고 저희가 간단하게 목례로서 눈 마주침 정도만 해주셔도 인사의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가장 일반적인 인사로 많이 사용하는 보통례인데요. 보통 매장에서 손님을 맞이하시거나 고객에게 하는 인사 정도, 요렇게 30도 정도 숙이는 인사가 저희 보통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정중례인데요. 45도 정도 깊게 숙이는 인사가 정중례입니다. 이 정중례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자회견 같은 장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러이러한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하고 옆으로 딱 나와서 깊게 이렇게 숙이는 인사 하시는 거 아마 많이 보셨죠. 이런 인사가 바로 정중례인데요. 사실 저희는 실생활에서는 정중례 같은 인사는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뭔가 깊게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 또는 아주 감사의 표현 그리고 회사 내에서 VIP 또는 손님을 배웅하실 일이 있을 때는 간혹 정중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사에는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고 어떤 상황을 사용하시는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사는 아마 목례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회사에서 그리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목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고 웃는 얼굴로 목례를 간단하게 하시면 일상생활에서 아주 좋은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를 하는 경우가 또 생기실 거예요. 소개 매너. 소개를 하실 때는요, 저희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때는 저희가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소개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위가 낮은 사람을 높은 사람에게 인사시켜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직원인 경우 당연히 저희가 매너에서는 직원보다 고객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직원이 먼저 고객에게 소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소개해야 되는 자리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두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해준 자리에 내가 끼어 있을 때는
두 분이 서로 인사하게끔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소개자가 할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는 제 친구 누구입니다. 여기는 저희 부모님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셔서 소개를 받는 당사자가 둘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소개를 하시는 때는 아무래도 지위가 높으시거나 연령대가 높으신 분께 저희가 지위가 낮거나 연령이 낮은 사람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순서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하실 때 저희가 또 악수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악수를 많이 하지 않는데 악수 대신에 저희 뭐 주먹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인사를 하죠. 근데 사실 악수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폭넓게 쓰여지는 인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이제 악수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악수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수를 할 때는 오른손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매너입니다. 선생님 저는 왼손잡이인데 어떡하죠?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왼손잡이이시더라도 대부분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시는 게 일반적인 매너라서요. 악수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시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혹시 내가 짐을 들고 있어요. 오른손에 막 가방을 들고 있을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냥 제가 이걸 든 채로 이렇게 악수를 하면 무례한 행동이겠죠. 짐은 왼손으로 옮기신 다음 오른손을 빈 상태로 악수를 청하시는 게 매너입니다. 여기에 막 가방을 걸고 악수를 하시거나 이제 그런 것도 매너에 좀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모든 짐은 다 옮겨놓거나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악수를 해주시고요. 악수를 할 때 저희가 손을 가볍게 잡고 두세 번 정도 흔드는 것이 이제 방법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손의 끝부분만 잡거나 손바닥을 마주해야 된다. 요거인데 끝부분만 잡거나 깍지를 끼지 않는다는 거는요. 손을 끝부분만 이렇게 인사하시는 경우가 있죠. 네, 악수하셨는데 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끝부분만 잡는 것은 매너에 좀 어긋나는 행동이고요. 손을 잡았을 때 뭐 깍지를 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거 대신에 가볍게 손 전체를 손바닥을 마주하시는 것이 악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힘을 주어서 흔들게 되는데 이 흔드는 세기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수를 했어요. 누군가 악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제 손을 엄청 꽉 잡았어요. 막 꽉 잡아서 엄청 세게 흔듭니다. 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상대방이 내 손을 엄청 꽉 잡았어요. 막 너무 세게 흔들어요. 이 사람 뭐야? 왜 나한테 왜 그러지? 나랑 싸우자는 건가? 이런 기분이 약간 드시죠? 그래서 악수를 하실 때 너무 세게 흔드시는 거는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어. 내가 위야. 너 적당히 해라. 이런 약간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게 잡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렇게 손끝만 대충대충 이렇게 잡는 거, 헐겁게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죠? 이 사람이랑 별로 인사하기 싫은가? 좀 귀찮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힘으로 두세 번 가볍게 흔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또 저희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한 손으로 악수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앞 여밈 또는 악수하는 손을 받친다라는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악수할 때 보통 동년배끼리 악수하는 건 괜찮은데 어르신이나 높으신 분들과 인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 누구? 막 이렇게 사장님이 만약에 악수를 건넨다.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악수는 한 손으로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두 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잡고 흔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한 손으로 악수를 하시는 것이 악수의 매너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뭐 높으신 분, 나이가 많으신 분과 내가 한 손으로 악수를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 이 손으로 악수를 하시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이렇게 앞 여밈에 대시거나 또는 악수를 하시는 손을 받치시면서 가볍게 한 손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두 손으로 덥석 잡으시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악수는 서양 인사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한 손으로 하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요.
허리를 지나치게 굽히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윗 어르신 또는 뭐 직급이 높으신 분과 할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네,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허리를 많이 굽히지 않아도 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상대방과 눈을 맞추시면서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악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내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누가 저기서 오면서 나한테 악수를 청해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를 청한다면 제가 앉아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받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일어나서 간단히 인사를 나누시면서 악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코로나가 정리되면 여러분 악수를 하실 일이 또 생기실 텐데 악수 매너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비즈니스 자리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악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서로 인사하고 소개할 때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명함입니다. 명함을 어딘가에서 나한테 명함을 주는 거, 그리고 내가 또 가서 명함을 드려야 되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명함을 주고받는 매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명함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상대방 바로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명함은 나 자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될 거 명함을 소중하게 다루셔야 된다. 그래야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저희 명함 매너의 가장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명함을 가지고 다니실 때도 여러분 요만한 지갑 있잖아요. 지갑을 이용하셔서 명함만 따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거래처에 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명함을 드려야 되는데 카드 지갑을 딱 열어서 공손하게 명함을 드리는 사람이랑 주머니에서 그냥 대충 막 꺼내서 드리는 사람이랑 많은 차이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명함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나 곧 자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이제 첫 번째고요. 명함 인사를 나누실 때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면서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악수랑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누군가 저기서 나한테 다가와요. 그럼 저도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면서 명함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앉아서 절대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자, 가볍게 인사하시면서 명함을 주고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명함을 줘요? 이렇게 명함 주면은 네, 이게 끝이 아니라 인사하시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하나 강사입니다. 누구누구 선생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면서 성함을 호명해 주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글자가 상대방을 향하는 쪽으로 명함을 건넬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명함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명함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내가 보이는 방향이 있고 상대방은 나랑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을 그대로 주면 상대방 방향에서 거꾸로 보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함을 드릴 때는 상대방이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주게 되면 상대방이 받고 바로 글자를 읽을 수 있게, 이게 이제 배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함을 주실 때는 글자가 상대방 방향으로 가게끔 해서 주시면 상대방이 조금 더 편하게 명함을 읽으실 수가 있겠고요. 또 주의하실 점은 손가락이 글자를 가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명함이 사실 굉장히 작잖아요. 작고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이름, 그 다음에 뭐 회사 이름, 회사 로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명함을 이렇게 중앙 부분을 잡으면 글씨가 다 가려지기 때문에 회사의 로고나 사람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게 이렇게 끝부분을 잡아서 명함을 주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직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명함을 건넵니다. 이것은 악수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악수의 경우 보통 직급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분께서 먼저 오셔서 악수를 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명함 같은 경우는 직급이 낮거나 연령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가서 나를 소개하고 인사를 올리는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요즘에 이런 거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직급이 뭐고 그 사람의 직급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뭐 내가 찾아가고 나는 여기서 맞이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매너이긴 하나 요즘에는 누가 나한테 먼저 명함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먼저 그 명함을 받으시고 내 명함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함을 주고 받으실 때는 무조건 두 손으로 공손히 주고 받으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뭐를 말씀드렸죠? 명함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나와 상대방, 그 자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함을 드릴 때 아무리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여기요 라고 이렇게 한 손으로 드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무조건 명함은 두 손으로 공손히 드리시고 받으실 때도 네 감사합니다. 한 손으로 받지 않으셔고 두 손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명함은 나와 상대방 그 자신이기 때문에 분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소중히 다뤄주셔야 돼요. 그 다음 만나는 자리가 끝나기 전까지 이 명함은 자리에 두는 것이 예의입니다. 보통은 이제 테이블이나 이런 데서 미팅을 많이 하실 텐데요. 명함을 받으셨어요. 받고 바로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넣거나 이런 행동은 좀 무례한 행동이고요. 명함은 이제 만나는 그 미팅 자리가 파할 때까지 테이블 위에 두시거나 가까운 곳에 두고 모임이 끝나실 때 정리하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 정리하실 때도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명함을 보관하실 수 있는 명함 지갑 아니면 다이어리 같은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죠. 미팅 끝나고 가는데 내가 명함을 줬는데 이 사람이 내 명함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기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그냥 던져 넣는 것을 본다면은 상대방 기분이 좀 나쁠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넣으실 수 있는 작은 지갑이나 다이어리 같은 것을 이제 사회생활 하실 때 준비물의 하나로 꼭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함을 받으시면 본인 것도 주는 것이 예의인데요.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공손히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받고 나는 명함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송한데 저는 오늘 명함을 안 가져와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상대방 걸 받으면 내 것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미팅에 가실 때는 반드시 명함을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이름이나 소속을 확인하시고 적당하게 인사말을 나누시는 것이 예의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소개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명함을 받고 네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네 오하나 강사님 강사님이시구나 뭐 반갑습니다. 어떤 강의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어디 뭐 PD님이시구나. 그러세요? 뭐 방송 어떤 거 하셨어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명함을 받으시면은 조금 간단히 이렇게 훑어 보시고 성함을 호명해 주신다거나 하시는 업종에 대해서 작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명함은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명함 자체가 사람 자체라고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소중히 다루셔야 하고요. 혹시나 한자나 영문 내가 모르는 어려운 말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먼저 물어보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잘못 알고 갔다가 실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모르는 한자 같은 경우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명함은 우리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하시고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누군가와 소개받으실 때 꼭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네, 명함 매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호칭과 존대법입니다. 회사에 들어가면요, 그렇게 어려운 게 바로 호칭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회사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호칭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일반적인 호칭으로 한번 소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급자, 나보다 높은 사람을 호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성, 우리 뭐 김씨, 이씨, 박씨, 오씨 이렇게 성이 있죠? 성에다가 직급, 그 뒤에 님을 붙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리님이다 하면은 김대리님, 뭐 이대리님, 박대리님 이렇게 성과 직급, 그 뒤에 님자 호칭을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호칭이라고 하고요.
근데 옆에 그냥 바로 있을 경우 있잖아요. 그쵸? 여기 옆에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 김대리님 이렇게 부를 필요는 없죠. 근데 옆에 계실 때는 대리님 이렇게, 과장님 편하게 부르시면 됩니다. 다른 부서이실 경우, 우리 팀이 아니고 다른 부서이실 경우에는 어디 팀에 누구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좀 뭐라고 하죠?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팀이 아니고 다른 팀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인사팀이다. 근데 총무팀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뭐 그냥 김대리님이라고 하면 저희가 세상에 김씨가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그래서 회사에서 하실 때는 거기 총무팀에 김대리님 있잖아요. 뭐 총무팀에 김과장님이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직급과 부서를 함께 통칭해서 부르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급자의 호칭입니다. 두 번째는 하급자 또는 동급자예요. 하급자는 나보다 직급이 좀 낮은 사람, 동급자는 나랑 비슷하거나 같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하급자는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동급자 호칭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성과 누구누구 직급님을 붙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네, 김 누구 사원님, 주임님 이런 식으로 직급과 성을 붙여서 부르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요즘에는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하급자가 나이가 어리고 상급자가 나이가 많은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죠. 하급자라도 늦게 입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상급자이지만 회사를 빨리 들어와서 나이가 어린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직급이 낮더라도 나이가 많으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존칭을 사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려요. 무조건 이제 내가 막내였을 때 반말 받았다고 이제 내 밑에 또 막내 들어오면 반말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하급자이더라도 기본 존칭을 사용하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업무상 호칭을 사용하실 때는 존댓말이 기본입니다. 회사에 가시면은 아마 뭐 아직까지 반말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래도 조직 문화에서 서로를 동료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존댓말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죠. 친해진다고 언니, 오빠라는 호칭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하고 기본적인 존대와 직급 뒤에 님을 붙인 이런 기본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직급이 없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리, 과장, 뭐 부장, 차장 이런 것을 다 없애고 다 같이 매니저로 통일한다거나 또는 아예 직급 자체를 없애고 누구누구 님이라고 호칭하는 회사, 뭐 외국어로 이름을 부르는 회사 굉장히 여러 가지 호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비즈니스 호칭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가실 회사 또는 직종에 따라서 그쪽의 이제 문화를 따라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말에서 호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높임말이. 주의하실 부분은 이제 문서 내에 쓰실 때 뭐 사장님의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그쵸? 이런 것들 문서 내에 사용할 때는 사장님이라고 호칭하지 않아요. 사장이라고 호칭하죠. 그래서 문서 또는 뭐 사무실 명칭, 사장님실, 부장님실 이렇게 하지 않죠. 네, 그래서 문서나 사무실 명칭에는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호칭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호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아직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셨다가 예의 없던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은 직장 내의 전화 예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전화 예절. 사실 요즘에 전화 많이 안 하시잖아요. 저도 사실 뭐 업무적으로 통화하는 거 빼고는 전화를 사적으로 하는 일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요즘에 문자 아니면 메신저 많이 쓰시고 특히 업무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아주 많이 소통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직장 내에서는 업무 중에 저희가 전화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전화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직장 안에서 전화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화 예절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받으실 때 막 전화 공포증이 있으신 분이 있을 정도로 전화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왜 그런가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음성만으로, 목소리만으로 상대방에게 이미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선입견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성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대화를 할 때 저희가 음성보다 더 많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시각적인 보여지는 요소입니다. 즉, 말을 할 때 제가 목소리로도 내용을 전달해 드리지만 또 어떤 걸로 전달을 해 드리나요? 네, 바로 제 이제 표정이라든지, 저 눈썹도 막 움직이잖아요. 네. 표정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움직이는 손짓, 그 다음에 이렇게 동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제가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만약에 전화로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뭐 영상통화가 아닌 이상 제 얼굴은 보실 수가 없죠. 얼굴과 같이 표정,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동작, 뭐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없어요. 즉, 전화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다 시각적인 것이 차단된 상태에서 음성 하나만으로 상대방에게 많은 내용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음성에 제대로 감정이 실리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오해 소지가 아주 높다는 점에서 이 전화 예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음성에다가 이런 감정을 담으시는 연습을 또 하셔야겠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목소리 톤을 한껏 더 높이시고 활기찬 목소리로 전화 응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화 응대 받으실 때 여러분 굉장히 여러 가지 매너가 있는데요. 제가 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자세를 바르게 하고 통화에 임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직장에서 전화를 받을 때 저희가 대부분 뭐 휴대폰도 많이 쓰시지만 유선전화 많이 받으시는데요. 다른 업무를 하면서 전화를 받을 때 막 이렇게 받으시는 경우 있어요. 네,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전화기를 끼고 받으시는 경우 음성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전달을 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수화기를 끼고 얘기를 할 때 좀 다르게 들리시죠? 이렇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전화를 받으실 때는 자세를 올바르게 하시고 전화 통화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책상 앞에서 받으실 때 자세를 이렇게 누워서 받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음성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용건만 간단히 통화를 합니다. 특히 업무적인 전화에 있어서는 뒷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용건만 간단히 하는 전화를 습관을 들이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직장 내에서 내가 사적인 전화를 하실 때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다른 동료들에게 업무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용건만 간단히 통화를 하십니다. 세 번째, 통화 연결 시에 상대방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뭐가 있죠? 보류 버튼, 그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시고 뭐 음악 소리가 나온다거나 안내 멘트가 나가는 보류 버튼, 그리고 통화하시면서 이제 다른 음성이 차단되게 해주는 그런 버튼이죠. 아무리 연결을 해주지만 너무 오래 몇 분이나 기다리게 하시면은 상대방이 내일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건가? 라고 의문을 가지시겠죠. 그래서 연결을 하실 때는 빠르게 연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오랫동안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하실 경우에 다시 받으셔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고 재연결을 시도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큰 소리의 전화통화로 업무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하실 때는 사무실이라는 공용 공간을 다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완벽한 방음은 사실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화통화를 할 때 뭐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목소리를 크게 내시더라도 옆에 계신 동료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목소리를 크게 내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진짜 목소리가 크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화통화하는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 모두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시끄러워서 막 그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하셨던 귀마개 있죠? 3M 귀마개 막 이런 거 꼽고 일하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였거든요. 큰 소리의 전화 통화를 하시는 게 이제 나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매너라고 할 수 있겠죠. 업무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 톤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중에 부득이 다른 말을 하셔야 될 경우 수화기를 막고 내 대화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보류 버튼도 말씀드렸는데요. 필요하실 때는 이런 버튼을 활용하셔도 좋아요. 부득이 내가 다른 말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이 말이 통화 속으로 들어갈 경우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게 좀 구설수에 휘말린다거나 불편한 감을 전달해 주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통화 중에 다른 말을 하실 경우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고객에 대한 대화를 하실 때 고객과 통화를 하시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부분 특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하실 때는 업무적인 전화이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처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반드시 메모를 하실 수 있도록 전화기 주변에 항상 메모와 펜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복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주요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요 내용으로 확인하셔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름이 나오는 것은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름, 지명, 그리고 숫자. 숫자는 사실 금액이나 뭐 돈에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숫자를 잘못 기록하면 생각보다 큰 실수가 생기기 때문에 지명이나 사람 이름, 숫자, 뭐 주소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내가 되새겨 줌으로써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시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화기 주변에 항상 메모지와 펜은 꼭 있으셔야겠죠? 네, 전화 응대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들에 앞서서 잘 듣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올바른 전화 응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잘 듣는 것은 저희가 경청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경청은 사실 전화 응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화 응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저희 소통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청에 대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경청은 잘 듣는 것인데요.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듣는 게 아니겠죠.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말을 내가 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전화로 응대를 하실 때는 상대방이 충분하게 말을 다 했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 후에 내가 준비한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다 보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상대방 역시 말의 순서가 뒤엉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준비한 이야기를 다 했는지 살펴보고 나서 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화하시면서 근데요, 잠시만요 하면서 말을 중간에 툭툭 끊고 들어가게 되면 내 의도와 다르게 의도가 그렇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느끼셨을 때 좀 무례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은 끊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청하고 있음을 적당한 응대어로 표현한다 라고 했습니다. 경청은 이제 내가 듣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서로 저희가 얼굴을 보고 대화할 때는 제가 듣고 있다는 표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저도 아마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도 이렇게 움직이고 저랑 눈도 마주치기 때문에 잘 듣고 있다는 거를 아는데 사실 이제 전화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잘 듣고 있는지 사실 안 보여서 몰라요. 그럴 때 말로 해줘야겠죠. 어떻게 해줄까요? 네. 그러셨어요? 그렇구나. 네, 이런 적절한 응대어를 중간중간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정막이 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 듣고 있는 건가? 잘 들었나? 알아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응대어를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메모를 활용하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메모해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여기서 아까 제가 숫자나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특별히 중요한 거 이제 날짜,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날짜는 맞는데 요일을 다르게 말한 경우, 그쵸? 서로 이제 소통에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날짜와 요일, 돈에 관련된 금액, 그 다음에 상호명, 어디 뭐 지점의 상호명, 주소나 상대방의 이름, 이런 고유 명사들은 상대방과 반드시 2번, 3번 확인을 하시고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는지 확인하시고 나서 끊는 게 전화응대의 마지막 예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업무적인 전화에서는 내가 먼저 걸었으면 먼저 끊는 것이 이제 좀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데, 뭐 그것보다는 내가 고객 응대를 받으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는지 확인하시고 그 후에 전화를 내려놓는 것이 예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잘하실 수 있겠죠? 사실 저희가 업무 전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친구랑 전화하실 때, 나 그냥 아는 사람이랑 전화할 때, 뭐 이럴 때 또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면 훨씬 더 풍성한 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업무 전화인 경우 이 전화 한 통을 내가 잘못 받아서 생각보다 더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전화 통화 하나 잘 받아서 정말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전화에서는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아주 좋은 전화 응대 매너를 갖추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유선 전화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폰도 저희가 뭐 업무 중에도 들고 다니잖아요. 이제 뭐 학교에서는 저희가 뭐 중고등학교 이럴 때는 수업 시간에 이제 빼놓고 나중에 찾아가고 이렇게도 하지만 사실 다 성인이기 때문에 개인 휴대폰도 가지고 다니실 텐데, 업무 중에는 이 휴대폰 사용을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서로 간의 배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 때문에 전화를 거는데 휴대폰으로 걸어야 될 상황일 때 언제나 이걸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 중이기 때문에 통화가 가능한 상황인지, 그리고 내가 휴대전화로 거는 게 실례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사적인 전화를 받으실 경우에는 저희 사무 공간에 나가서 통화하시는 게 가장 좋은 매너입니다. 회사마다 뭐 전화하실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탕비실 또는 야외로 나가셔서 업무 공간에서 벗어나서 통화하실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업무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적인 통화가 굉장히 길어지거나 횟수가 너무 잦게 되면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통화를 길게 하시거나 너무 여러 번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거 외에 이제 저희가 업무 중에 일상적으로 지켜야 될 매너들도 한번 알아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이미 학교 생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지키셔야 될 매너들을 그대로 사회생활에도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쭉 훑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저랑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출근 시간에 늦지 않으셔야겠죠? 집에서부터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퇴근이랑 출근을 칼출근, 칼퇴근, 정시퇴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뭐 왜 나를 일찍 오라고 해? 업무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내가 좀 더 가서 준비된 상황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신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여유롭게 출발하셔서 일찍 도착하실 수 있게 하고요. 뭐 몇 분이라고 딱 정해지진 않겠지만, 그쵸? 출근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은 일찍 도착해서, 그쵸? 차도 한 잔 마시고, 뭐 주변도 좀 돌아보고 여유 있게 좀 업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근하셨을 때는 말끔하게 책상을 정리하고 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딱 봐도 아 퇴근했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간 거야? 있어? 이렇게 되게 존재감을 계속 드러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리는 여러분들의 자리의 이미지 또한 여러분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퇴근하실 때는 깨끗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근하실 때는 다음 날에 어떤 업무가 있는지 항상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일찍 해야 될 업무는 오늘 다 준비를 끝내 놓으셔야 다음날 아침이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뭐 회의나 중요한 보고, 미팅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전날 다 정리를 해놓고 퇴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또 중요한 부분이 지각이나 결근 또는 휴가를 가실 때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학교 생활과 많이 달라지는 점이에요. 학교에서는 사실 뭐 지각하면 내 점수가 깎이고 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하실 경우에 지각을 하시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동료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저희가 뭐 살면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지각이나 결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각이나 결근이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 미리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지침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좀 학교 생활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바로 연락을 해서 왜 늦는지, 왜 빠지는지 말씀드리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지각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폭설이 막 내린다거나, 그쵸? 지하철이 갑자기 사고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에 나 늦을까 안 늦을까 잘 모르겠네, 이따가 늦게 되면 연락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시는 도중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바로 책임자분께 연락을 하셔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뭐 차가 지연되어서 이 정도 늦을 것 같다라고 예상 시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근하셔야 되는 경우에 물론 정말 갑자기 아파서 결근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전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고요. 휴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회사 생활 같은 경우 여러 사람이 업무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휴가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상의를 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예요. 내가 뭐 휴가 가는데 갑자기 막 저 내일 휴가 가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충분히 두시고 상사분들, 동료분들과 서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휴가 일자를 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휴가를 가실 때는 업무에 당연히 지장이 없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업무를 내가 비운 날에는 누가 대체를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근이나 출장을 가실 경우가 있어요. 사무실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실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실 때 나의 상사분, 팀장님, 나의 이제 뭐 직접적인 관리자분이죠. 이분들에게 항상 보고하에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거나 출장을 갈 때 팀 사람들과 내 상사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특히 외근이나 출장의 경우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나가는 거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몸가짐, 태도, 그 다음에 가서 출장지나 외근지에서 하시는 이런 행동 등에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를 하실 경우 여러분들이 회의를 주최하실 수도 있고 참석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내가 회의를 주최하는 사람이라면 이 회의에 필요한 안건, 무엇 때문에 회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공지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의할 때 필요한 뭐 출력물 있죠. 출력물, 그 다음에 뭐 이제 저렇게 저처럼 화면을 띄워야 된다면 화면도 준비하셔야 되고, 뭐 요런 포인터기도 필요하다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미리 진행하시기 전에 확인하고 완벽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회의를 참석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회의를 왜 하는지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오는 사람 있어요. 막 그냥 와가지고 왜 뭐야? 왜 뭐 이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오늘 어떤 안건 때문에 회의를 하는지 정도는 알고 회의에 들어가시면 좀 더 회의도 빨리 끝나고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의 가실 때는 무조건 적으실 수첩과 필기도구는 당연히 준비를 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 중요한 내용들 막 나왔는데 막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사람 있어요. 그냥 터덜터덜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앉아서 멍 때리다 가는 모습은 정말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짧은 회의를 하시더라도 프로페셔널하게 내가 메모할 수 있는 도구들 가지고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무 중에 약속 준수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이 업무 중에 약속 준수, 업무가 아니라도 저희가 실생활에서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약속에 늦는 친구가 있다면, 맨날 10분씩, 맨날 30분씩 늦게 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실생활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하물며 업무를 하실 때는 이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은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중요한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 평가받는 기준 자체가 이 사람이랑 일하면 무조건 기간 잘 지켜줘. 약속된 시간 안에 딱 끝나.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의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연관된 업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회사라는 곳은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하고 다른 팀으로 넘겨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팀으로 또 넘어가고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여기에서 디테일 늦어졌어요. 이틀이 늦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늦어지고 나아가서는 막 일주일 이상 지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나 혼자 하는 업무가 아니고 모든 회사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업무라서 연관된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많겠지만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매기시고 각 업무마다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중간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혼자 어떡하지? 끙끙대지 마시고 즉시 위에다 보고를 하셔서 지침을 얻으셔야 돼요. 네, 책임자분께 제가 원래 25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못 지킬 것 같다. 근데 25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24일 날 저녁에 얘기하면 안 되겠죠.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면 중간중간 저희 관리자님께 꼭 보고를 하셔서 이 상황에 잘 대처해가지고 연관된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제 회사에 입사하시면 신입사원이시기 때문에 보고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내가 좀 잘해보자는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선배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약속을 준수하는 거 내가 실제 생활뿐만 아니라 업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사회생활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지켜야 될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생각나시나요? 네, 인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고 여기에 악수, 목례, 명함 주고받기, 소개하는 방법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저희 전화 받는 방법 있었고 중간에 휴대폰 사용하시는 방법 있었고 기본적으로 뭐 지각하셨을 때, 출퇴근하셨을 때, 뭐 이런 부분, 외근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 학생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을 책임지는 사회인으로서 이제 나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지켜주셔야 사회생활에서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 또한 배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연장되는 것 또한 있고 새롭게 배우셨던 것도 있으셨을 텐데 학교 생활 하시는 것만큼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내가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어떤 기분일까를 먼저 떠올려 주시면 비즈니스 매너에서는 사실 어려우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배웠던 비즈니스 매너들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실제 출근하시고 일을 시작하셨을 때 어디 가서도 정말 매너 좋다라는 이야기 들을 만큼 매너가 훌륭한 여러분들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